자, 반갑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포양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최근에 좋은 소식들도 좀 있고 나쁜 소식보다는 요즘엔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번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신용잔고가 늘고는 있지만 굉장히 작은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구나, 투자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아침에 개인 매수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좋은 모습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보면은 전형적인 상승장이에요. 뭐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다양한 종목들을 사주면서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특히 대표주들이 다 오르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그동안 우리 증시를 많이 짓눌렀었던 게 이제 금리 인상 이슈였었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형적인 좀 상승장의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메인 테마가 네옴시티 테마인데 오늘은 약간 네옴시티가 좀 주춤하면서 좀 신생 종목들이 좀 많이 갔고, 아니면 아예 대장주, 완전 극단에 있는 종목들만 가면서 네옴시티 중에 약간 어중간한 네옴시티 쪽은 오늘 대부분 잘 가지는 못하고 좀 조정받은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좀 약간 주춤하면서 바닥에서 새로운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옴시티 쪽 관련주가 많아요. 특히 지금 네옴시티라는 게 이번에 네이버도 네옴시티라 그래가지고 막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실적은 별로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건설주만 네옴시티 쪽으로 엮였었다가 이제는 자동차,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로봇, 5G, 그리고 마지막 엔터까지 다 지금 네옴시티라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막상 시세가 난 거는 원조 대장주인 한미글로벌, 그리고 신생 대장주인 코오른글로벌 정도만 올랐고, 인디에프 같은 것도 가긴 했죠. 그래도 최근에 네옴시티를 엮여서 딱 세 종목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시세가 많이 터진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딱 보면 세 개 공통점이 뭐냐면 한미글로벌은 원래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코오른글로벌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인디에프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지난주 목금 정도만 하더라도 제법 올라오는 종목들, 현대모백스 같은 것들이 이제 후발로 엮여서 막 올라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강한 종목만 갔다. 왜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오늘 우리 시장이 개인 위주의 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개인만 샀으면은 네옴시티 관련주가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개인들은 아침에 단타 좀 하다가 그냥 대부분 매도로 돌아서서 오늘 개인들은 현선물 포함해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나머지 외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하는 날이다 보니까 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동안 네옴시티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오른 하루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가 약간 주춤하면서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엄청 강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랑 엮인 테마여서 잘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데모, 현대, 에버다임, 다스코 같은 것도 갔다 왔는데 좀 꼬리가 길었고요. 서암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네옴시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둘 다 이제 재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둘 다 저는 마지막 피날레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는 좋습니다. 철저하게 단타로 하실 수 있다면은 오케이.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끌고 가지는 마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 거래 잘했는데 갑자기 밤사이에 뭐니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제 심장 제대 동기, 이번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관련주인 메디아나 같은 것들, 이미 안 그래도 월요일 날에 이태원 사고가 벌어진 다음 날에 바로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메가 ECS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장비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랑 배터리,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오늘 사실 시장을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가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강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반도체니까 같이 가야죠. 그리고 그 이외에 정말 추억의 종목들, 테스 얼마 만에 보는 상승이에요. 삼성, 와 진짜 얼마 만에 본 종목들입니까? 그죠? 옛날에 대장주급 됐던 종목들이에요. 진짜 우량주들. 그리고 정말 반가운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오늘 간만에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었었는데 올해는 만신창이었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다 공통적인 건 대형주죠. 대형주 쪽에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은 좀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동안 조금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의 영향도 있었었는데 아까 방송 초기에 제가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가 줄어든 이유는 이제 악재들이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이 아닐까. 쇼커버링을 좀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야 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랑 게임 업종인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랑 게임 업종은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메타버스가 한번 상승은 있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뭐 더 심하게 올라가진 않고 오늘은 펄어비스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았고요. 그죠? 크래프톤 조금 좋았고 그 정도인데 이제 다가오는 11월 17일에서 20일 다음 주입니다. 지스타 대한민국 최대 게임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지스타가 왜 이렇게 흥하냐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스타가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능이 끝나자마자 하기 때문이에요. 수능이 11월 17일인데 끝나자마자 행사를 시작합니다. 일부러 약간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난 친구들이 다 게임 좋아하니까 요즘 뭐 게임이라는 산업이 애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어른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디지털 행사가 매년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행사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들썩거리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 쪽도 느낌이 괜찮아요. 특히 이번에 메타버스 VR 장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AR, VR 장비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거리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 메타버스로 올라갔던 종목 중에 덱스터 같은 거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덱스터 작년에 엄청났었죠. 그리고 뭐 위지윅 스튜디오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추억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친 지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1년 정도 하락하니까 이제 바닥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과거 작년 말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요즘 반등한다.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요거는 뭐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천천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 산업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2단계 실험을 완료하였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부에 갑자기 한네트랑 로지시스, KCS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진짜 이것도 반가운 상승이에요. 그동안 계속 바닥만 치다가.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갈 때 됐으니까 조금 더 반등을 저는 가져가 보셔도 끌고 가셔도 된다 생각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내일 정말 할 거 없으면은 이쪽에서 단타들도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반등 추세로 갈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겨울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입동입니다. 입동. 진짜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항상 움직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방기기 쪽도 지금 볼만 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세코 같은 기업들을 보면은 요번에 이제 보면 난방시장이 급등을 했다. 난방시장이 7배 성장을 했다. 그래서 원래 파세코 하면은 그 여름철에 그 냉방기기로 많이 유행했던 종목인데 겨울철에 또 그 캠핑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판매한단 말이에요. 난방용품들. 그래서 파세코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신일전자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겨울철 수혜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차트는 뭐 그냥 딱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 난방기기 관련주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은 천연가스 쪽인데 지금 실제로 천연가스 선물 시세가 요 며칠 동안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여드리면 이게 천연가스 선물 시세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10월 말부터 해서 지금 한 2주, 한 3주째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 전쟁이랑은 크게는 무관한 것 같고 단기 급락으로 인한 어떤 기술적 반등 플러스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겨울철이라서 가는 거예요. 참고로 작년 보여드리면 작년 2021년도 겨울 12월 달에도 보면은 12월 달에서 1월 사이에 급등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항상 겨울에 작년엔 9월에 한번 급등했다가 빠졌다 1월 달부터는 급등했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더 오른 것도 있죠.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보면은 한 8, 9, 10월 달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좀 올라가고 이것도 11월 달 항상 11, 12월 달쯤 되면은 천연가스가 원래 많이 오르기는 해요. 원래 겨울철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좀 변수가 좀 더 있는 상황이죠. 또 러시아가 뭐 어떻게 뭐 가스관을 잠근다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안 그래도 유가도 요즘 오르고 있거든요. 유가 플러스 천연가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 도시가스 뭐 이런 종목들도 천연가스 관련주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전고점 뭐 25,000원, 6,000원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의류주. 이제 따뜻한 또 우리 겨울옷이나 이런 것들이 또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겨울엔 또 의류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테마가 움직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기승전 네옴시티구나 그랬었는데 오늘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다양한 종목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요 분위기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 테마로만 몰리면은 그죠? 못 산 사람들은 진짜 소외감 느끼고 그러는데 오늘처럼 좀 사이좋게 다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한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종목이 2개 있었는데요. 인디에프랑 국영GNM 있었는데 인디에프는 뭐 오늘 3연상에 가버렸고요. 오, 대단합니다. 그죠? 네옴시티죠.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가다 말하는데 좀 약하죠. 얘네들은 더 갈 것 같긴 해요. 요거는 국영GNM이죠. 나쁘지 않아 봐요. 국영GNM도 이번에 그 네옴시티를 엮인 종목이라서 일단 한번 갈 거는 같아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디에프가 이제 3번 갔으니까 이제 내일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무리수인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상한가였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이제 하나 첫 상한가로 들어왔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첫 상한가보다는 조금 이제 갔던 게 더 잘 가는 분위기로 바뀐 지가 몇 주 됐잖아요. 첫 상한가라서 그렇게 뭐 바로 들어가긴 좀 그렇고 약간 눌리면은 볼만할 것 같아요. 참고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엮였던 종목입니다. 블록체인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재료는 있어요. 확실하게 재료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의 종목은 장중에 이제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을 추천했었는데요. 좀 가다 말았어요. 아침에 시가해 드렸었는데 한 2%, 2.5% 정도 가다 말았어요. 저는 3% 이상을 노렸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더 하루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큰 반응은 없는 걸로 봐서 일단 천연가스나 뭐 유가, 시세 그리고 겨울철 날씨가 더 추워지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돼서 하루 정도 더 보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